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돌아봐야죠. 자, 세계로 떠납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 씨. 다 돌려놔. 세계 여행을 떠나는 다돌세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자, 다 같이 세계를 돌아보는 다돌세. 오늘도 함께 여행할 준비 되셨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에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국내나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10월 2일이 공휴일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대체 네. 공휴일로. 그러면서 최소 6일 휴가 3일 붙이면 최장 12일까지 황금 연휴 보내시게 되는데 12일까지 진짜 붙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가세요. 부러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빗장이 풀리고 이 정도로 긴 휴가를 맞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좀 무리해서라도 한번 해외여행 가봐야겠다. 지금 놓치면 또 언제 이렇게 길지 몰라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휴가는 길지만 사실 멀리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기에는 시간을 떠나서 여행비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 얼마 안 남긴 이 시점에 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6일 안쪽으로도 충분한 추석 연휴 해외 여행지 한 곳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정한 나라는요. 바로 기분이 몽골해지는 몽골입니다. 어머, 몽골해지는 몽골. 근데 요즘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서도 멤버들이 네. 여행으로 몽골 가기도 했고 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몽골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행인가 봐요. 유행일 때 또 가줘야죠. 트렌드 세터니까. 그래서 몽골을 고르셨군요. 맞습니다. 네. 일단 몽골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로 3시간 15분 정말 가깝습니다.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요. 비용적으로도 확실히 부담이 유럽이나 미주보단 덜 가는 여행지예요. 네. 사실 3박 4일만 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 예능 방송 프로그램들을 타면서 인기 있는 핫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몽골요 지금 가시기 참 좋은 게 날씨가 어때요? 6월부터 이 푸릇한 초원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9월까지가 가장 날씨가 좋은 여행 적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 연휴에 다녀오시면 제일 날씨가 좋고 걷기 좋을 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몽골 가실 때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 좀 한번 가볼까? 자유여행을 가야 하나? 아니면 패키지? 가까우니까 자유여행 고민하실 텐데 네. 첫 여행은 몽골 고민하지 마시고 네. 패키지를 가시면 됩니다. 패키지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유여행이 가능한 국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몽골 교통법에 따르면 비엔나 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이기 때문에 운전이 우리나라 국제 면허증으로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거기다가 이 몽골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 그러니까 내가 가는 네. 곳이 꼭 길이라.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오프로드죠. 이정표도 없죠. 인터넷 안 되죠. 내비게이션도 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가이드분과 몽골 운전 기사분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지 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가능하실 거라서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아니요. 추석 앞두고 왜 땡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자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티켓들도 있더라고요.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골로 떠나볼까요? 비행기를 타봅시다. 슝. 어디로 가요? 네, 첫 번째는 울란바토르 시내 관광을 해보겠습니다. 울란바토르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울란바토르는 바로 몽골의 수도입니다. 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내려서 차로 2시간 드넓은 초원과 막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들을 지나쳐서 울란바토르 시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유롭게 초원을 이동하는 유목민의 나라 몽골. 하지만 그중에서도 수도 울란바토르는 되게 도시적이고 개성이 다채로운 도시입니다. 유목민족의 웅장함도 느낄 수가 있지만 세련되고 이국적인 분위기도 느껴질 수가 있어서 독특한 매력이 두드러지는데 네. 특히 여기가 몽골이 뭐로 유명하냐면 이런 쇼츠들이 많아요. 그 주제를 하나 가지고 쇼츠 영상들을 짧게 만들잖아요. 네. 한국말만 가지고 떠나면 되는 몽골.
한국어만 알아도 몽골. 이런 게 많습니다. 오. 무슨 말이냐? 지나가다가 한국말을 저렇게 하시네? 한국 분이신가? 네. 몽골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잘하세요? 아마 해외에서 가장 한국어를 많이 하고 잘하는 분들이 모인 나라가 이 몽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막 그런 영상을 제가 보니까 네. 물어보는 족족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시는 어머.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음. 물론 약간 그 원어민 같진 않더라도 네. 저기 가서 왼쪽이요 오른쪽 가시면 돼요. 어머. 잘 못해요 한국어. 너무 잘하시죠? 네. 이 정도로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더 여행하기가 쉽습니다. 네. 일단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아보시면 음. 한쪽을 싹 봤었을 때 여기 진짜 한국 아니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내 브랜드의 마트, 여러분들 아시는 그 노란 간판 마트나 네. 이 샵들이 그냥 똑같이 있어요. 어. 안으로 들어가셔도 구조가 똑같고 이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몽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관광은요 간단한 투어기 때문에 하루 맥시멈 이틀 정도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몇 군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먼저 수후 바타르 광장입니다. 광장. 네, 이 수후 바타르는 중앙 광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분수도 있어서 여유 즐기시기도 좋은데 네. 광장 자체에서 각종 국가 행사나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독특한 건 여기에 웨딩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광장의 중심에는 앞발을 높이 치켜든 말을 타고 하늘을 향해 한 손을 뻗은 몽골의 영웅 담딘 수후바타르, 이 광장의 이름이죠. 이 수후바타르의 기마상이 있는데 네. 이 수후바타르는 징기스칸과 함께 화폐에 새겨질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몽골의 수도명인 울란바토르잖아요. 근데 네. 이 울란바토르가 붉은 영웅이라는 뜻인데 이 수후바타르를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연하죠. 네. 이 커다란 수후바타르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압도감을 주는 웅장한 몽골 정부 청사도 있고요.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오페라 같은 랜드마크 건물들이 쭉 한번 둘러져 있는데 여기 다 모여 있구나. 그냥 한 곳에서 쭉 둘러보시기도 좋고 특히나 이 분홍빛 건물의 오페라 하우스는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몽골에서 오페라 오페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괜찮다고 하고요. 오페라뿐만 아니라 발레 공연이 특히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네. 상영작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다르지만 여러분 오페라 혹은 발레 공연 보시는데 5만 투구릭 한 19,000원 정도를 보신대요. 가격이 저렴하네요. 사실 이런 금액으로 오페라 감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현지 문화를 좀 느끼고 싶고 또 몽골의 저렴한 가격으로 오페라 보고 싶다면 이 하우스에서 공연 즐겨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울란바토르 하면 또 가보셔야 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복득한 궁전 박물관입니다. 복득한 궁전.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복득 궁전. 칸인데요. 여러분 황제를 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징기스칸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복드칸 황제의 궁전 박물관은요. 몽골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복드칸이 살던 곳입니다. 황제의 거주지 외에도 사원이나 정자를 비롯한 건축물이 많아서 둘러보기 좋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은 들어가는 그 건물 외관 입구가 진짜 독특해요. 우리 예를 들면 경복궁이라든지 전통 그런 그 건축물에 가보시면 네. 딱 느껴지는 그 동양의 기와 그다음에 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일본 느낌도 아니고 한국 느낌도 아니고 중국 느낌도 아니고 하여튼 특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통궁전의 느낌인데요. 일단은 붉은색을 띠는 나무 문에는 왜 우리 사찰 가면 사찰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막 도깨비처럼 무서운 수문장의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와가 좀 약간 단아한 느낌이 우리나라의 특성이라면 되게 뾰족뾰족하면서 기와가 여러 겹으로 막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색깔이 진짜 자연스러운 초록색 말고요. 완전 초록빛이에요. 연두색에 가까운 연두? 진짜 초록빛. 형광 연두 같은.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마치 이 비늘을 탁 세운 용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와 독특하네? 특별하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당시 왕과 왕비가 생활했던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실이 소유했던 의복이나 장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몽골의 종교, 예술, 역사, 다양한 문화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궁전 앞에서 인증샷도 좀 찍으시고 한번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좀
돼야 되겠네요. 쫙 둘러보려 그러면. 둘러보시기 좋고요. 그리고 멀지가 않아서 금세 간단하게 다녀오시기 좋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둘러볼게요, 우리. 제 몽골 노래 한 곡 들었는데 최주 세인빅스 이 발음을 잘 이름이 모르겠어요. 엄청 몽골 분들 이름이 엄청 어려운 거 알죠?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도 감미롭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울란바토르 시내 관광하고 있는 중이죠? 네. 예, 이번에는 어디 갈까요? 계속해서 한번 울란바토르 시내 관광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이승 전승 기념탑 전망대로 갈게요. 전망대. 네. 이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과 일본을 몰아내고 우승한 것을 기리는 기념탑입니다. 네. 주차장에 내리면 높이 솟은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을 따라서 계단을 쭉 올라가시면 전망대에 도착을 해요. 전망대에 도착을 하면 위에 이제 작은 공간에 동그란 원형 광장이 좁게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구조가 진짜 독특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로 만든 석조 구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산의 꼭대기에 원형의 작은 바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형 바닥 왼쪽에는 깃발을 든 군인의 모습이 돌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조각이 아니라 마치 커요? 그냥 막 아파트처럼 약간 기념비처럼 커다랗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원형 광장 위에 돌로 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지의 제왕 반지 아시죠? 네. 그 반지를 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크게 만들어요. 음. 그걸 공중 머리 위에 띄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형이 마치 갤럭시 은하수를 감듯이 엄청 크게. 네, 엄청 크게 머리 위에 띄워져 있고 네. 그 원형의 안쪽 조형물 안쪽으로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쟁 역사를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되게 조형물이 뭐 신식이다, 최첨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띄워놓은 듯이 만들었지? 라는 네. 독특한 모습이에요. 조형물 자체만으로도 웅장하고 멋지지만 전망대인 만큼 여기 올라가시면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적이라면 이 원형을 둘러싼 벽일 텐데 그 벽이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완전 그 주변 둘레 360도로 나의 키에 맞는 그 높이에서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쫙 둘러보실 수 있는 파노라마 공간이거든요. 네. 울란바토르가 분지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좀 오목한데 이 360도로 싹 돌아보시다 보면 이것도 독특해요. 네. 막 발전된 도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산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완전 숲속의 산인데 그 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좀 한번 툭 이렇게 들여다 놓은 듯한 이색적인 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몽골은 진짜 넓긴 넓은가 보다. 넓어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많지만 이 시야를 빽빽한 느낌이 아니라. 네, 그 멀리 둘수록 점점점 유목민들의 게르와 푸른 초원이 더 펼쳐져 있고. 많아지는 비율이 더 많아지는 느낌으로 독특한 풍경을 보실 수 있거든요. 독특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전망대 밤에 보는 야경도 예쁘다라고 해요. 네. 울란바토르의 첫날 혹은 마지막 밤을 보내시기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밤. 네. 그리고 한 곳만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울란바토르에 이게 있어요. 서울의 거리. 서울에 거리가 있어요? 네, 지명인데요. 응. 진짜 출입구 딱 가면요. 우리 왜 대학교나 학교 교정 입구에 보면 붉은 벽돌로 이렇게 길게 기둥 세워져 있고 막 네. 학교 이름 써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딱 세워져 있고 서울의 거리 이렇게 한글로 써 있습니다. 1966년대 울란바토르와 서울이 자매 결연을 맺었대요. 그 기념으로 조성된 거리라고 되게 해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기 밤이 되면 젊은이들로 가득하고 한국 식당이나 뭐 맛집, 술집들도 많이 모여 있어서 놀러 가시기도 좋고요. 특히나 이쁘고 아담한 우리식의 정자인 서울 정도 거기 길 중간에 있어서 괜히 또 아시죠? 해외에서 한국 사람, 한국 건축물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래서 거리 걷다가 한번 보셔도 좋고 게르랑 그 게르가 유목민의 그 천막 집이잖아요. 네. 이 게르와 우리 그 길거리에 있는 야외 네. 포장마차 알죠? 주황색. 그 두 가지가 약간 섞어 놓은 듯한 텐트처럼 된 노천의 술집들도 있는데 네. 울란바토르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서울의 거리 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색적일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다큐멘터리로 초원만 보다 보니까 왠지 몽골 시내는 특별히 볼 게 있으려나 싶었는데 요 얘기 들으니까 네. 볼 게 많네요. 하루 정도는 꼭 묵어 가세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몽골해지는 몽골 얘기 4부에서도 더욱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은 몽골로 왔습니다. 비행기로 아까 3시간이라 그랬어요? 네, 정말 가까워요. 네. 가깝고도 색다른 해외여행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먼저 다녀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나요? 네, 하루 정도 이렇게 시내 관광을 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던 그 몽골 초원을 보러 떠나는데요. 일단 그 초원 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세요. 탔어요. 네. 네, 오프로드로 가는 험난한 길을 달리시게 됩니다. 이 초원까지 가는 곳은 멀지 않은데요. 대신 초원으로 가다가 착각 멈췄어요. 왜냐하면 휴게소에 들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휴게소가 독특해요. 네, 우리나라 여러분 휴게소 생각하시면 네. 막 주차장이 있고요, 건물 네네. 좋고요, 안에 막 브랜드 커피집 있고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흙 먼지가 날리는 사막 같은 그런 네. 황토 바닥에다가 네. 천막 같은 것들 몇 가지 쳐놓고 음식들 판매하는 작은 진짜 휴게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꼭 드셔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바로 호쇼르입니다. 호쇼르? 이게 네. 뭐예요? 이름도 어렵죠. 호쇼르. 호쇼르. 모양과 크기는요 동그란 호떡처럼 생겼고 음. 질감은 왜 우리 그 군만두 기름에다가 파삭 튀기면 네. 밖에 이제 노래 쓰면서 꺼실꺼실꺼실해지잖아요. 맛있죠. 오, 그런 느낌의 군만두 튀긴 거. 질감이에요. 호쇼르는 몽골식 튀김 만두라고 아, 생각하시면 맛있겠다. 됩니다. 네. 몽골인들이 많이 먹는 양고기를요. 이 소로 만들어가지고 네. 쫀득한 반죽에 넣어요. 네. 그리고 호떡 만들듯이 밀대로 그걸 밉니다. 그리고 바짝 튀기는 건데 실제로 맛있겠다. 너무 맛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문하면 여러분 그 우리 호떡 네. 종이컵에 반 딱 접어서 주잖아요. 네네. 그렇게 딱 반 아, 접어가지고 접어서 줘요? 종이컵에 담아서 주십니다. 너무 맛있고요. 특히나 이 호쇼르 하나에 3,000투구릭 1,000원 정도면 드실 수가 있어요. 휴게소를 잘 찾아가시면 기본인 맛은 양고기 튀김 만두긴 한데요. 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김치 맛이 있습니다. 오. 너무 신기하죠. 네. 김치 맛도 있고 치즈 맛도 있어서 음. 한국인의 입맛에 다양한 이 속재료들의 호쇼르를 맛보실 수 있다는 게 휴게소를 들러야 되는 또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아, 주로 호쇼르는 휴게소에서 판매를 하나요? 어디에서도 팔긴 파는데요. 음. 왜 우리도 휴게소에서 먹는 감자와 어묵이 맛있듯이 그쵸. 이 휴게소에서 호쇼르를 많이 판매를 하는데 기왕이면 잘 골라가셔야 돼요. 양고기 맛만 있는 곳이 있고 김치 맛, 치즈 맛이 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운전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따끈따끈한 거 한 입에 베어 물고 또 오프로드 길을 달려가면 엉덩이가 덜 아픈 마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아요. 일단 호쇼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휴게소 먼저 들러왔고요. 다음은요? 네, 이렇게 호쇼르를 입에 물고 오프로드 길을 더 달려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몽골 테렐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아, 여기 볼만하겠다. 네, 휴게소에서 호쇼르 먹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 테렐지 국립공원은요. 몽골하면 생각나는 드넓은 초원, 유목민, 게르 같은 이미지들이 모두 떠오르시는 그게 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이 있네요. 맞습니다. 헨티 산맥 산기슭에 위치해 있는데요. 테렐지 국립공원은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멀지도 않아요. 1시간 좀 넘게 가시면 네. 도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암괴석 같은 느낌의 산과 그리고 숲, 푸른 초원 그 위를 걷는 막
그 시꺼먼 건 야크인 거 아시죠? 오. 야크 막 걸어 다니고 소도 걸어 다니고 양떼도 걸어 다니고 더군다나 몽골에서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참 기억에 남는 게 손에 닿을 듯한 풍성한 구름들이었대요. 손에 닿을 듯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푸르고 구름이 많고 아. 크다 보니까 왠지 손에 닿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래요? 하시던데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3박 4일 정도의 짧은 일정에 만약에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울란바토르 수도랑 테릴지 국립공원 여기만 보셔도 봐도. 몽골 느낌 두 가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맑은 공기 속에서 대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게르 체험입니다. 게르. 네. 게르 체험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이 게르는 유목민의 전통 가옥인데요. 수천 년 동안 이 몽골의 유목민은 날씨에 따라서 초원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이제 벽으로 가로막힌 곳, 여름엔 좀 더 시원한 곳 이렇게 네. 이동을 하는데 이동식 가옥인 게르는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기둥과 하얀 캔버스 천으로 감싼 뭐 초대형 텐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진짜 현지 유목민들의 게르에 묵으실 수도 있고 네. 그 여행객 게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현대식으로 개조가 된 게르가 있는데 선택은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현지식 유목민 게르에 함께 묵겠다라고 네. 하셨을 때는 좀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진짜 그 삶의 체험 현장을 느끼실 수 있는 벌레도 있고 뭐 시설도 조금 열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선택이지만 보통 여행자용 게르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좀 편리할 수 있게.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승마 체험인데요, 여러분. 오. 상상해 보세요. 그 초원이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거나 볼 수 없는 그런 초원이잖아요. 네. 끝없이 펼쳐진 테릴지 국립공원의 초원에 말을 타고 탈가닥 석양이 탁 지면서 걸어본다? 얼마나 평화로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로망인데요. 그리고 조금 만약에 나 말 너무 무서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귀여운 낙타를 타고 걷는 낙타 체험. 낙타가 좀 덜 무서워. 네, 그러니까 승마가 아니고 승낙인가요? 낙타 체험도 하실 수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속도가 다르니까. 네, 많이 느려요. 네. 그래서 낙타 체험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낙타가 이렇게 이제 쌍복 낙타라고 해서 앞에 물혹이 있잖아요. 그게 물혹이 신기하다 보니까 만지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호되게 홈줄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만지시는 건 괜찮은데 이걸 주무르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주무르셨다가 막 되게 낙타의 무서운 눈빛을 보기 싫으시다면 잡고만 계셔야 된다는 그런 건 거. 조심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 날씨가 좋으면 트레킹도 많이 하는데 테릴지 공원 안에 엉거츠라는 산이 있어요. 네. 여기가 진짜 트레킹 맛집이래요. 엉거츠가 비행이란 뜻인데 네. 주변 공간이 마치 비행기에서 보는 것처럼 광활하고 아름다워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산으로 가는 길목에 막 야생화가 지천에 막 진짜 수천 개가 피어 있고 초원을 막 걷다 보면은 속이 뻥 뚫린 느낌도 네. 난대요. 그리고 이 푸른 초원의 테릴지 공원 높은 곳에 가시면 아리아발이라는 작은 사원도 있거든요. 네. 이 사원이 부처님이 타고 다니셨다고 전해지는 코끼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사원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공기를 쐬면서 산 중턱에 있는 이 사원 입구에 탁 지나가시면 108개의 계단 건너게 되는데요. 아리아발은 티베트 불교 사원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좀 그런 고즈넉한 사찰과 다르게 네. 사원 내부가 빨주노초 파남보 금색 다 들어가 있어요. 좀 강렬한 색채와 다양한 상징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팔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원 자체도 멋지지만 산 높은 곳에 올라서 좀 뒤를 탁 돌아보시면 몽골의 스위스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풍경을 보시게 되는데 풍경이 멋지구나. 네, 풍경 진짜 멋지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전망대라고 생각하시고 가시기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추드리는 건요. 이렇게 막 돌아보시고 게르촌으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침이 넘어갔는데 이게 선택한데요. 몽골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이제 그 시내 울란바토르에서 삼겹살 좀 사와가지고 그 초원 야외에서 네. 삼겹살 파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야외에서 초원에서 드시는 삼겹살 여러분 석양 탁 떨어지고 게르촌이 막 물들고 밤하늘 별 떨어지는데 야, 삼겹살. 낭만적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낭만적인 몽골의 별빛과 삼겹살의 조합 원하신다면 당장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몽골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였습니다. 자, 이제 어떤 여행지인가요? 네, 여행을 마지막으로 뚝 떠나보시기 전에 인사말과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자, 먼저 여러분, 센베노, 센베노. 안녕하세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알아야죠. 무조건 센베노. 아셔야 되고 좀 센베노 세노 줄여서 세노 하면 안녕 반말로 친해지면 세노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죠. 감사합니다는 바야를싸, 바야를싸. 죄송합니다는 오칠라레. 오칠라레, 바야를싸, 네. 센베노.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당연히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몰라도 충분히 한국어도 많이 하시니까 소통은 가능한데요. 네. 우리 왜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너무 대견하잖아요. 요 정도 알아서 여행 가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만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은 어디예요? 네, 남부 고비 사막으로 출발합니다. 고비 사막 많이 들어봤죠. 너무 유명하죠. 몽골에는 여러분 초원만 있다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알아보시면 진짜 가고 싶어 하실 곳은 메마른 땅 광활한 고비 사막이실 겁니다. 몽골 사막 여행 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많이 가세요. 그 사막 많이 주는 또 그 뭐랄까 황폐함 속에서의 멋있음이 있잖아요. 네. 동서 길이 1600km, 남북 길이 1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사막입니다. 몽골 고원 내부에 있는 게 이 고비 사막인데요. 전 세계 위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막이고 비가 가장 많이 온 또 사막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사막은 진짜 보기가 힘든데 네. 정말 가까운 해외에서 사막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다가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여기가 여행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한 네.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겨울이 되면 이 사막의 거대한 그 사막 모래 산 위로 하얀 눈이 쌓인 모습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겠다. 절경이래요. 어마어마한 비포장도를 달려서 이 몽골 고비 사막 안쪽으로 가면 진짜 거대한 사구들과 야생 낙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사막 모래에서 낙타 타기도 하고요. 가파른 모래 언덕에다가 썰매 끌고 올라가서 막 모래 밑으로 미끄럼틀을 타는 샌드보딩도 재미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는 인생샷 놓칠 수 없거든요. 하얗게 막 날리는 옷 아시죠? 무조건 네. 아이보리 옷 입으시고 석양지는 사막에서 사진 많이 찍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멋지네요. 좋습니다. 사막. 그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음식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밤에 다시 돌아오시면 게르에 묵게 되셨을 때 현지 음식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했죠. 네. 몽골의 대표적인 음식인 허르헉 좀 소개해 드릴게요. 허르헉. 네, 허르헉은요. 몽골 유목민들이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혹은 집안에 경사가 나거나 가족의 생일이다, 명절이다 그러면 먹는 전통 요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외지 관광객들이 늘면서 몽골 여행 가면 외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커다란 솥에다가 그 양고기, 소금, 당근, 감자, 양파 이런 거 썰어가지고 넣고 찌는 건데 조금 독특한 거는 달궈진 돌을 넣어서 같이 찐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전통 양고기 찜이고 담백하면서도 양고기의 특유의 그 진한 맛이 있어서 네. 좀 보양식 먹는 느낌이 드실 것도 같아요. 요거 허르헉. 소금에 탁 찍어서 먹으면 양고기 네. 수육 같은 느낌이겠죠. 자, 이렇게 맛있는 허럭을 드시고요. 몽골 어디든 똑같이 좋지만 특히 여러분 사막에서 보는 별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 아시나요? 이 매일 밤마다 날이 좋아서 별을 보다가 잠드는 몽골 여행 가신다면 이거 해보고 싶어. 진짜 낭만적이실 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고비 사막까지는 900km 정도 거리가 꽤 길기 때문에 사실 2박 3일, 3박 4일 일정에서는 못 가세요. 가지 못하시고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고비 사막을 포함한 여행 코스를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일정을 좀 길게 잡아야 되겠네요. 네, 긴 일정을 가셔야 되고 특히나 이 가는 길이 정말 머니까 힘들긴 하지만 중간중간 거쳐가는 지역들이 만만치 않게 멋있어요. 불타는 절벽이란 곳이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바양작인데 붉은 모래와 이 작결하는 태양 그다음에 막 무시무시한 삭막함이 만들어내는 게 빨간 빛을 내서 불타는 절벽이라고 불러요. 이 풍광도 어마어마하고 네. 여기에 약간 느낌이 인디아나 존스 느낌이거든요. 음. 공룡 화석을 발견했어서 공룡 화석 찾기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강 소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시아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중앙 고비의 남석 쪽에 위치해 있고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석회암 퇴석층이 유명한데 원래는 여기가 바다였던 거죠. 네. 근데 이 바닷물이 오래전에 마르면서 그 구조물이 그대로 남은 모습을 지상에서 황토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멋진 곳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2시간 반 만에 또 다른 세상을 만난다. 근데 진짜 몽골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독특하고 재미난 게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 여행지와 다른 색다름이 있구나. 맞아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몽골 여행 잘 떠났다 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티켓 구매하세요.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 더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저는 내일 올게요. Өглөөс ирээд нүдэн нодор бүрнийг эллоор гэж итгэн Учимури тарагдах хөнгөнгийн туянд би алхан Салхитай хавныг тийшээ зүр зур айлхуу